작년 7월부터 시장이 완전히 변합니다. 뭐 이렇게 가다가 확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언제까지 갈까요? 내년 여름까지. 내년 여름까지. 그럼 내년 여름 돼야지, 7월 돼야지. 헬로 부동산 형사 전문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님이신 심규원 교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번에는 먼저 부동산 가격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는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건데 이제 2021년도 11월하고 12월 이제 딱 2달 남았잖아요.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가격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뭐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 추세가 계속 갈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수요와 공급 요인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말한 거는 이제 유동성이 많다, 가구 분화가 많다. 그 가구 분화 많은 것도 사실 정부 대책 때문에 많아진 건데, 청약을 빨리 가입해야 되니까 가구를 분리하시죠. 그렇죠, 맞아요. 그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작년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데, 작년 7월부터 시장이 완전히 변합니다. 뭐 이렇게 가다가 확 올라가기 시작해요. 맞아요. 갑자기 급등했죠. 네. 지금 올라가는 것들은 이제 뭐 유동성이나 이쪽 원인보다는 임대차법에 따라 가지고 전세난으로 시작해서 밀어올리는 그 힘이 더 큰 게 아니냐. 그럼 이 힘 자체는 그냥 계속 갈 거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갈까요? 내년 여름까지. 내년 여름까지. 그럼 내년 여름 돼야지, 7월 돼야지 계약갱 신청권이 한 번 다 돌아요. 작년 7월부터 시작했던 이제 한 번 더 계약 그렇죠.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내년 7월 되면 더 폭등할 거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폭등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말은 뭐 계약갱 신청권이 돼가지고 신규 계약으로 바뀌면 올라간다는데, 지금까지 올라간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지금 지수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고, 내년 7월이 되면은 전세 물량이 풀린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아파트 단지 1000세대 같으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한 30-40개가 계속 전세가 돌고 있었는데 한두 개 돌아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건데, 내년 여름부터는 몇십 개가 나오는 거예요. 전세 물량이 많아지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게 전세로 인한 것들은 그때쯤 돼야 재료가 소멸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은 뭐 전세난으로 시작된 건 계속 갈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마이너스 요인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출 규제, 뭐 총량 규제, 이거는 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뭐 지금부터 은행별로 뭐 일주일 없어. 이거 굉장히 강한 규제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수요가 확 줄어들어가지고 될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다른 쪽으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리고 있어요, 계속. 코로나로 풀리는 돈도 많고,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뭐 몇 조 이런 것들은 이제 돈같이 나왔다.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그냥 50억도 뭐 50억도 뭐 60억이라는데 저 집사람한테 혼났어요. 왜요? 제가 부동산 개발 전문인데 자기는 지금까지 뭐라고 살았냐. 그분들은 1000만 원 넣어서 100억 벌고 이런다는데.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런 대출 규제로 인한 건 수요를 떨어뜨린 효과도 있고, 약간 마이너스로 돌아서긴 할 거예요. 금리 인상도 마이너스를 주긴 하지만은 역대 우리나라 역사상 86년부터 지표를 조사했는데 금리 올렸을 때 집값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말은 이제 금리는 마이너스 효과를 주는 건 맞는데, 다른 수요 공급 관련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들이 다 플러스로 작용을 하니까 금리는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플러스로 간다. 그럼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뭐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자산이 오를 때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한 60-70% 시간 동안 오르다가 한 20-30% 이렇게 빠졌다가 멈췄다가 다시 가고. 네. 뭐 이거는 골드든 오일이든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자산이라는 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르면 좀 쉬어야 돼요. 야, 지금 옛날에 10억짜리 아파트가 20억을 하는데 지금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양도세만 있다면은 차익 실현을 할 텐데, 양도세 때문에 차익 실현도 못 하고 있고, 그러면 그때 좀 멈출 거예요. 상승률이 멈추든가. 그런 단계가 당분간 진행되지 않겠느냐. 양도세 폐지는 어려울까요? 단기적 폐지라든가 아니면 정책적. 지금 여당은 절대 못 할 거고. 정권이 바뀌면 좀 가능할까요? 근데 한시적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만약에 양도세가 폐지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양도세 폐지가 되면은 물량이 많이 나올 거예요, 시장에. 네. 양도세를 올리면은 교과서적으로 두 가지 효과 중에 하나가 나타나요. 양도세를 올렸다. 네. 앞으로 수익이 줄어들 걸로 예상하잖아요. 그런데 수요가 줄어가지고 가격이 떨어진다가 첫 번째 예상할 수 있는 효과고, 두 번째는 이 양도세를 내고 나 시장에 못 팔아. 물량을 잠궈버려요. 시장 물량이 잠긴다? 그러면 양도세를 올렸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해요. 요약하면은 양도세 올리면은 어떨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고 어떨 경우는 올라간다요. 근데 우리나라도 한 10몇 년 전부터 이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올라간다고 나와요. 왜 그런가요? 시장에 물량을 안 내놓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양도세를 올렸더니 지금 올라갔죠. 지금 올라갔죠. 네. 그 옛날에도 그런 연구가 있었어요. 올라간다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무튼 정책이 실패를 한 거긴 하네요. 그렇죠. 그 논문만 봤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근데 그 반대는 뭔가 하면은 양도세를 낮추면 물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량이 나오면은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여당은 뭐 이걸 워낙 정치적으로 밀고 왔기 때문에 양도세를 낮추고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이지만은 야당조차도 한시적으로만 가능한 게 국회는 계속 이제 당분간은 여당이 집권당 어마어마한 집권당이잖아요. 이 친구들이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야 지금 야당대로 양도세를 낮춰주면은 강남에 15억 번 사람이 2천만 원 낸다. 이런 방송이 언론에 몇 번 나오면은 양도세 얘기는 쑥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15억 차익을 번 사람도 별로 없고 서울에 몇 명이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두둑게 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찬성할 거예요. 그럼 양도세 푸는 것들도 아주 일시적으로 몇 개월간 풀거나 1년 풀거나 하는 건 가능할지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우리가 세금의 늪에 갇혔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는 결국은 부동산은 우상향한 우상향하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럼 현 시점에서 2021년 10월 현 시점에서 부동산 수익률 관점에서 봤을 때 수도권에 집을 사겠다고 하면 어디가 수익률이 제일 높을까요? 이게 이제 수익률이라는 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매년 수익률이 계속 높은 땅은 없어요. 언제 팔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을 보는 것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한 20년 난 볼 거다. 그럼 수도권보다는 서울이 훨씬 나을 거고요. 근데 지금 5년 볼 거다. 그러면 서울보다는 수도권이 나을 거예요. 나는 단타다. 그냥 그런 분들은 GTX 바람 불 때 그쪽이 제일 좋고요. 그 대신 나는 2, 30년 동안 우직하게 갖고 있고 자식한테도 같이 좀 물려주고 뭐 이렇게 할 거다 그러면은 서울에 좋은 데 있잖아요. 그건 앞으로도 계속 상승 가능성이 좋습니다. 서울에 좋은 데라고 하면은 강남 강남하고 이제 마용성도 있고 좋은 것들이 계속 좋은 네.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기존에 어떤 연구를 보더라도 짧게는 100년, 길게는 300년 연구한 것들이 있어요. 대도시는 계속 오른다. 대도시는 계속 오른다. 조정은 있지만 계속 간다. 뭐 수도권의 좀 외곽 지역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출근 40분 정도 안에 것들은 아마 서울로 가가지고 이렇게 시장이 잘 움직이는데 출근이 40분 이상 걸린다.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매력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GTX가 생기면서 거기 거주면은 라인이, 단타용으로 괜찮고 엄청 40분으로 네. 줄어들게 됐으니까 네. 주요 일자리에 근데 GTX도 저는 별로 신뢰를 안 하는 게 지금 여당이나 이런 분들이 집권하면은 GTX 요금이 뭐 한 1,000원까지 떨어지겠지만은 정상적이라면 5, 6천 원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5천 원, 그렇죠. 6천 원 한 번에. 네. 일반 서민들이 그거 출퇴근을 출퇴근하기 하루에 만만찮아요. 10,000원씩 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네. 비용이 그래서 GTX 효과도 그 요금에 따라서도 좀 변화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근데 아마 지금 뭐 현금 주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다리 같은 것들도 뭐 톨비를 안 받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 요금은 아마 합리적으로 안 내는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그건 또 그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그렇죠, 따라 그렇죠. 달라질 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은 강남을 난 때려잡겠다. 그 대신 중간에 오르고 이런 건 난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서민들은 거의 초중으로 물리거든요. 일본의 부동산 폭락이 우리나라에도 올 수 있을까요? 충분히 올 수도 있죠.